안녕하세요. 해외 출장 가거나 뭐 파트너십 같은 거 할 때 현지 공무원 만날 일 있잖아요. 그때 식사 대접이나 뭐 작은 선물 같은 거, 이거 어디까지 괜찮을까요? 자칫하면 이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잡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 미국의 해외 공무원 뇌물금지법. 이걸 좀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미국 법무부나 프린스턴 대학 같은 데서 보내주신 자료들 바탕으로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게요. 자, 바로 시작하죠. 제일 먼저 알아야 할 법이 있어요. 그 해외 부패 방지법, FCPA라고 하죠. 이게 꽤 오래됐어요. 1977년에 만들어졌으니까. 핵심은 간단해요. 미국 기업이나 개인이 사업을 따내거나 뭐 유지하려고 해외 공무원한테 부정한 방법으로 뭘 주지 말라, 이겁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 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적용 범위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넓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미국인, 미국 기업, 또 특정 외국 증권 발행 기업, 이게 대상이고요. 근데 1998년에 법이 바뀌면서 미국 영토 안에서 부패 행위를 일으키는 외국 기업이나 개인까지 다 포함됐어요. 외국 기업이랑 개인까지요? 그럼 미국 땅에서 뭔가 잘못하면 걸릴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해외 공무원이라는 정의도 있잖아요. 이게 정말 넓어요. 그냥 뭐 장관, 차관 이런 고위직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프린스턴 자료 보면 국영기업 직원 있죠. 국립대 교수나 행정직원, 정부 병원 의사, 심지어는 왕족까지도 다 포함될 수 있대요. 왕조까지요? 와, 그럼 사실상 정부랑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다 해당될 수 있겠네요. 네,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정부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주의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금지되는 가치 있는 것, 이것도 그래요. 단순히 돈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식사, 선물, 여행 경비 뭐 이런 건 기본이고요. 자녀 인턴십 기회를 준다거나 특정 업체를 써주겠다고 약속한다거나 심지어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사업상 이익을 얻기 위한 대가성이 있다면요. 대가성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액수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 의도가 중요하다. 맞습니다. 바로 그 부정한 목적, 이게 FCPA 위반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에요. 사업상 이익을 얻으려고 아니면 뭐 부당한 이점을 챙기려고 공무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 그게 있었느냐 없었느냐죠. 예를 들어보면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생각이에요. 그 프린스턴 자료에 나온 사례인데요. 만약에 외국 국립대학이랑 연구협력 때문에 온 공무원이랑 그 배우자한테요. 최고급 호텔 잡아주고 리무진 태워주고 뭐 야구 경기 티켓 같은 거 이런 거 막 제공했다면 어떨까요? 그건 좀 과한데요. 업무랑 직접 관련도 없어 보이고. 그렇죠. 너무 과하고 업무 관련성도 낮아 보이니까 이게 순수한 호의라기보다는 뭔가 특혜를 바라는 거 아니냐. 즉, 부정한 목적이 있는 걸로 해석될 위험이 아주 높은 거죠. 그렇군요. 그럼 예외는 아예 없나요? 뭐랄까 관례적으로 주는 작은 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허가증 발급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그냥 해줘야 하는 공무원 재량권이 거의 없는 그런 업무인데 이걸 그냥 좀 빨리 처리해달라고 담당 직원한테 소액을 주는 거. 이걸 원활한 지급이라고 하는데 이건 FCPA 위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원활한 지급이요. 급행료 같은 느낌이네요. 네, 비슷한 거죠. 하지만 이거 정말 조심해야 해요. 프린스턴 자료에서도 엄청 강조하는데 이 예외는 매우 좁게 해석해야 하고요. 자칫 잘못하면 다른 법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항변 사유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그 나라 법률상 명백하게 허용되는 지급이라거나 아니면 제품 설명회나 계약 이행 때문에 꼭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이 있죠. 뭐 교통비나 숙박비 같은 거. 이런 건 괜찮을 수 있어요. 그 나라 법에 괜찮다고 되어 있거나 정말 필요한 실비 지원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물론 이때도 부정한 목적이 없어야 하고 상식적인 수준이어야 하고요. 과도하면 안 되고요. 근데 흥미로운 게 최근에 이 FCPA랑 딱 반대되는 법이 또 생겼다면서요. 네네. 2024년부터 시행된 해외갈치 방지법, FFPA라고 하는데요. 이건 FCPA랑 반대로 해외 공무원이 미국 기업이나 개인한테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그걸 직접 처벌하는 법이에요. 이제 주는 쪽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공무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DOJ 자료 보면 이제 쌍방으로 규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만약에 FCPA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이 세다고 들었는데요. 네, 정말 강력해요. 프린스턴 자료 보면 개인의 경우에는요, 건당 최대 10만 달러 벌금에다가 5년 징역까지 살 수 있어요. 혹 10만 달러 벌금에 징역 5년이요?
개인한테도요? 네, 기업에 대한 벌금은 뭐 훨씬 더 크고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특히 상장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FCPA가 회계장부 정확하게 기록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잘 갖추라고 요구해요. 아, 돈을 주고받은 기록을 숨기지 못하게 하려는 거군요. 그렇죠. 뇌물 준 걸 숨기려는 시도를 막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기록해야 하고요. 특히 뭐 현지 대리인이나 컨설턴트 같은 제3자를 쓸 때도 그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는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쭉 들어봤는데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FCPA는 해외 공무원에게 사업상 이득을 위해 뇌물을 주는 걸 금지하고 FAPA는 반대로 공무원이 뇌물을 요구하는 걸 금지한다. 그리고 공무원이나 가치 있는 것의 범위는 엄청 넓고 핵심은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다. 예외는 아주 제한적이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엔 국제적으로 활동할 때는 뭐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투명하게, 합법적으로 아주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의도치 않은 실수 하나가 정말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해외 공무원이나 가치 있는 것에 정의가 이렇게까지 넓다면요. 혹시 일상적인 학술 교류나 뭐 문화 협력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주고받는 소소한 기념품이나 식사 대접 같은 작은 호의들, 이런 것들도 만약에 그 경계나 목적이 좀 애매하다면 나도 모르게 법의 경계를 넘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해외 파트너랑 관계 맺고 교류할 때 이 부분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